저는 22년 3월에 입사했고 그 호스피스 병동 5, 6 서병동이고 간호사 서재범입니다. 2022년 3월에 입사한 호흡기내과 병동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 김여현입니다. 저는 2022년 1월에 입사한 행정직 이명효입니다. 22년 10월에 입사한 간호지원과 원모직 박지연입니다. 병동에서 일한 지는 한 6개월 정도 됐지만 아직 많이 부족해서 많이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병동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도 들어온 지는 이제 11개월이 됐는데 업무가 바뀐 지 이제 2개월밖에 안 돼서 저도 신입에서 새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온 지 3개월밖에 안 되어서 지금 저희 부서에서 신입사원으로서 열심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호흡기내과는 폐암을 비롯해서 만성폐쇄성 폐질환, 천식, 폐렴, 폐결핵 등의 진단을 받은 입원 환자를 치료하는 곳입니다. 저는 지금 진료차의 간호지원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간호부 소속에 있는 직원분들의 급여 인사, 복무 또는 피복 등등의 업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복무나 급여를 도운다던가 아니면은 피복 이쪽으로 해서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인사팀에서는 채용이랑 발령 그리고 급여, 그다음 징계 및 포상 이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저는 임시직 채용이랑 근로학생 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동은 일단 저는 5, 6 서병동에서 근무하고 있고 호스피스 병동이고 항암 치료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된 그 말기 암 환자들이 입원해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고 주로 신체적인 증상 조절, 통증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복수, 호흡곤란, 기타 등등의 그런 증상 조절을 해드리고 있고 환자 임종 마지막 삶은 편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류는 원래 공기업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서 영어는 오픽을 가지고 있었고 커말, 사무자동화 그리고 한국사, 한국어 정도는 가지고 있었고요. 저는 근데 원모직은 NCS가 100%였어서 서류 통과하고는 NCS 위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으로 그냥 면접 스터디를 했었습니다. 저희 면접 스터디 같이 했어요. 맞아요. 저희 면접 스터디 같이 했는데 둘 다 같이 합격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맞아요. 그때 그냥 카톡으로 간단하게 정보 교환 정도만 했어요. 네. 네. 뵌 적이 없었어요. 들어와서 알았습니다. 저도 공기업을 원래 준비했었기 때문에 서류 같은 부분은 토익이랑 한국사, 커말 1급 이런 것들 다 준비했었고 행정직은 이제 필기가 전형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재무회계 직렬로 지원했는데 공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본인이 목표로 하는 기업의 수준보다 조금 더 높게 공부를 해둔다면은 목표로 하는 기업은 물론이고 그 위에 있는 기관까지도 노려볼 수 있으니까 최대한 보수적으로 저도 준비를 했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병원의 재무제표부터 해가지고 많은 정보들, 뉴스나 이런 기사거리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서류는 학교 다니면서 그냥 학업 공부랑 학점 관리를 좀 했었고 방학 때마다 틈틈이 토익 공부를 해가지고 고득점에 토익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를 했었고 필기 같은 경우에는 국시 책을 펴가지고 성인 기본 관리가 저희 병원에서 치르는 과목인데 성인을 중점적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면접 공부는 대학교 친구들끼리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질의응답 시간도 가져보면서 계속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자체 필기 시험을 쳤는데 간호직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토익 점수가 상당히 비중이 좀 있더라고요. 있고 없고 차이가 좀 커가지고 그래서 토익은 당연히 준비를 했고 그리고 필기도 제가 느끼기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좀 깊게 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면접은 그 예상 질문들을 한 몇십 개 정도 추려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 달고 그걸 좀 외워가지고 준비하는 식으로 면접 준비했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질문은 직무 관련 질문이었습니다. COPD 환자가 산소요법을 시행하고 있지 않았는데 숨참의 증상을 호소하여 주치의한테 말했더니 주치의가 나잘 캐뉼라로 6리터를
어플라이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때 간호사로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COPD 환자의 경우에는 고농도의 산소를 사용하면 호흡 중추신경의 억제를 유발하여서 이산화탄소가 체내에 쌓이게 되고 이는 이산화탄소 혼수를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치의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 대답을 듣고 면접자분들께서 세 분 다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아마 그때 저의 대답을 듣고 호기내과에 발령이 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과 어떻게 친해질 건지 질문을 받았는데 저는 그때 이제 미스터 트롯 이야기를 하면서 친해지겠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근데 막상 입사하고 나니까 이제 미스터 트롯이 철이 지나가지고 써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뭐 간간히 축구 얘기하고 뭐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저는 그 질문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인성 질문이 좀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나고 제 직무에 관련해서 연결해서 경험을 어떻게 업무를 하는 편이냐 이렇게 질문을 받았던 것 같았고 저는 이전에 일을 했었던 경험 바탕으로 해서 행정 업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 워라벨에 관한 질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답변을 어떻게 드렸냐면 처음 일 배울 때는 사실 제 개인 사정을 조금 뒤로 밀어놓고 일에 집중해서 최대한 빨리 성장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이후에 적응이 되면 차차 이제 저의 개인 생활을 좀 취미도 갖고 차차 워라벨의 밸런스를 맞춰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디서 들은 건데 면접관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고 많이 괴롭힐수록 합격 시그널이라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꼬리 질문이 5개인가 잡힌 적이 있어요. 네, 이번에 면접 볼 때.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괴롭히시지? 했는데 나가서 생각해보니까 그만큼 저에 대해 궁금한 게 더 생기신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이게 아마 합격 시그널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게 시그널인지 몰랐어요. 저도 질문 되게 많이 받는 편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냥 그 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 이제 시간이 끝나면 종을 쳐주는데 종을 치고 나서도 계속 질문을 하시길래 저는 뭔가 잘못됐구나 생각했는데 필기 전날에 제가 약간 요약집처럼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것만 보고 잤는데 그 다음날 그 문제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뭐지 어제 봤던 게 나왔네? 라는 거에 필기를 약간 기대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합격장 딱 보고 와 이게 되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표현이 안 될 만큼 기뻤고 그때 소리 질렀거든요. 소리 질러서 스터디 카페 사장님한테 혼도 나고 했었는데 취준생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결과를 나중에 얻게 되시면은 진짜 제가 왜 이렇게 말로 표현 못하는지 아실 거예요. 진짜 기뻤습니다, 저는. 합격장 딱 보는 순간 합격? 하면서 항상 불합격 빨간색 글씨를 보다가 합격 보는 순간 내가 합격이구나 라는 것과 동시에 사실은 그 신검 때까지 부모님한테 말씀을 못 드렸어요. 이거 아니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서 그리고 신검까지 다 받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은 것 같아요. 제가 3월 달에 본원에 제 친구 중에 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한테 이제 메신저를 보내야 되는데 저희 최고 재무팀장님 성함도 최 팀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메신저를 잘못 이제 보낼 뻔했습니다. 이게 쎄하더라고요. 그때 좀 아찔해가지고 기억이 납니다, 저는. 실수를 안 하려고 저희 상사님을 열심히 괴롭히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보고 처음이니까 그래도 상사님 너무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해주셔서 지금까지는 큰 실수는 없었지만은 앞으로도 실수가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는 호스피스 병동이고 이제 환자분들이 보통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가족을 보낸다는 건 참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 제3자지만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좀 많이 안타깝고 그 작은 보호자 침대거든요. 근데 거기서 24시간 내내 상주해가지고 쪽잠 주무시고 그렇게 옆에서 환자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거 보니까
정말 저도 더 노력해야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 가장 많이 하는 게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인 것 같아요. 수많은 간호 행위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환자 확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일하기 처음에는 진짜 죄송하다는 말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저희는 환자분들이 암성 통증이고 또 통증이 제가 느껴보지 못했지만 굉장히 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통증에 관해서 묻는 걸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디가 아프신지, 얼마나 아프신지 여쭤보고. 저는 하는 일이 임시직 채용 및 관리다 보니까 계약 연장되셨으니까 재계약서 한부 작성하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을 거의 한 주에 2, 3일은 하루 종일 이 말만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순환 근무를 해도 대구 내에서 합니다. 중앙 공공기관이지만 전국 순환이 아니라 위치도 본원은 위치가 진짜 끝내주잖아요. 시내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시내 한복판 그리고 칠곡도 공기가 참 좋거든요. 제가 여기서 근무하면서 눈도 좀 맑아진 것 같고 아무튼 저희는 전국 순환이 없고 순환을 해도 대구 내에 산다는 점과 입사하시면은 누리게 되실 많은 복지들이 전 최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준생이라고 하면은 너무 마음가짐 무거울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말고 최선을 다한다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취준생 분들 입장에서 가장 불안한 게 내가 정말 취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랬듯이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안고 살았지만 지금 이렇게 상당히 취업을 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계속 노력하시다 보면은 분명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힘드실 때는 너무 공부만 하지 마시고 운동이나 아니면 친구들과 같이 노는 시간도 좀 보내시면서 건강하게 취준을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공기업 준비를 조금 오래 한 편이었고 하다가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사실 스트레스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끝까지 긴 레이스이다 보니 스트레스 관리도 잘 하시고 운동도 하시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난 끝까지 하다 보면 꼭 될 거라는 믿음으로 열심히 하셔서 꼭 좋은 데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간호사에서 취준생이면 학생 간호사 선생님들 건데 국시 꼭 붙고 취업하셔가지고 취업해서도 어려움이 좀 있을 건데 꼭 잘 이겨내셔서 좋은 간호사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2023년) 올 한 해에도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집안에 평화와 안녕이 깃들기 바라고 모두 건강 잘 챙기시면서 하시는 일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개묘년에도 모두 아프지 말고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흑토끼의 좋은 기운으로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개묘년에도 모든 분들 아프지 말고 건강하시고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의료진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 화이팅!